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됐는데 나는 뭘 한 걸까?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후회가 더 많아집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자책하는 밤들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었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준비는 부족하고 노후 자금은 걱정되고 건강은 불안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30일, 60일, 90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의 불안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왜 40, 50대, 60대에 이런 감정들이 밀려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역할의 전환.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이 역할들이 하나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밀려오고 은퇴가 눈앞에 보입니다. 역할이 바뀌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두 번째 이유, 신체의 변화. 40대를 지나면서 우리 몸은 정직하게 변합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울 수 없고,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 진료가 늘어나고,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거울을 보며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고, 배가 나왔고,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 나도 늙는구나.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깨달음이 두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 경제적 불확실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직도 돈 걱정을 해야 하나요? 자식 교육에 돈을 쏟아부었고, 집 마련에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 병원비를 감당했고, 정작 자신을 위한 저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고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둘 다 취업도 시켰습니다. 이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55세 정년. 아직 5년도 안 남았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아내는 일한 적이 없고 집에는 아직 대출이 남아있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젊었을 때 부업이라도 시작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박미영 씨는 결혼 25년을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아들이 결혼하고 작은아들도 독립했습니다. 갑자기 집이 텅 비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별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며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뿐이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과 후회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중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불안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불안을 지혜로 바꿔서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번째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5가지만 시작하십시오. 이 5가지를 30일, 60일, 90일 동안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중심을 세우십시오. 후회와 불안에 흔들리는 마음,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둘째, 자존을 지키는 재정 철학을 세우십시오.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 관계를 재편하십시오. 자식, 배우자, 친구,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몸을 돌보십시오. 운동, 수면, 식습관을 바로잡으며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배움, 절제, 감사의 습관을 일상 속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9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후회란 무엇입니까?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 실패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며 후회는 지혜가 됩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과거를 놓아주고 지금을 살 것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일만 계속하십시오. 어느 순간 이 말이 진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3분만 투자하십시오. 종이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늘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것을 30일 동안 하면 여러분의 뇌는 감사를 찾는 뇌로 바뀝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이나 후회가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불안이구나.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후회구나.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반드시 밀려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정은 씨는 2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2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매일 밤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변화했더라면, 내가 온라인 배달을 시작했더라면. 하지만 어느 날 이정은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는 후회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작은 배달 전문점을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종이를 꺼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일 하나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이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나는 내 한계를 알게 되었다. 나는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다. 두 번째 질문. 이 경험으로 인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더 겸손해졌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이렇게 후회를 재해석하면 후회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돈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쓰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많았어도, 복권만 당첨됐어도.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하고, 돈이 적어도 평안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극단적으로 절약하기 시작합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해.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살아야 합니다. 20년 후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 20년 후가 왔을 때는 건강도 의욕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축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는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그때 구매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후에는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세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50%는 생활비,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입니다. 30%는 누림비, 여행이나 취미 등 문화생활을 말합니다. 나머지 20%는 저축,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림비를 0%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여행이라도 갈 걸, 그때 취미라도 시작할 걸. 30%의 누림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위한 투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한정 지원합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손주 육아비, 자신의 노후 자금을 깨면서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식을 위한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녀 지원 원칙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면 결혼자금은 몇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손주 육아는 주 2회까지만 돕는다. 매달 용돈은 몇만 원까지만 준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영희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모두 지원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58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지? 불안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최영희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큰아들이 집을 사겠다며 전세자금을 요청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 내가 스스로 해결해봐.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결국 아들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자신의 3천만 원을 안전한 연금 상품에 투자하고 작은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종이를 꺼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가? 나의 저축액은 얼마인가? 나는 노후에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얼마를 썼는가? 나는 자녀에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가계부를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 앱도 좋고 노트에 손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년이 되면 관계가 변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재설정하느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평생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바쁠 때 왜 전화 안 해? 하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짧은 통화. 잘 지내니? 엄마 아빠는 잘 있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자립적으로 잘 살고 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해하고 더 자주 연락합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 명령하거나 충고하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질문하십시오. 왜 아직도 결혼 안 해? 빨리 해야지. 이런 말 대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 계획이 궁금해.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은 존중입니다. 질문은 자식을 성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중년에 이르러 서먹해집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잠자리도 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을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지금 관계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노년은 외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배우자와 단둘이 외출하십시오. 영화를 보든 산책을 하든 카페에 앉든 중요한 것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우리 나이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뭐야? 서로를 재발견하십시오. 이 부부는 결혼 35년 차입니다. 자식 둘을 다 독립시키고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 이야기도 없고 같이 있어도 지루하고. 박순자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솔직히 남편이랑 있는 게 불편해. 하지만 어느 날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매주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4주, 8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그림 배우고 싶어. 그래, 나는 등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말합니다. 60대가 우리 인생의 제이막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중년이 되면 친구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친구를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중년이 되면 친구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친구를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십시오. 진짜 친구는 나의 약점을 알아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좋은 지인은 가끔 만나면 즐거운 사람, 특정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자꾸 비교하고 자랑하는 사람, 나에게서 무언가만 얻으려는 사람, 친구 그룹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정리가 필요한 단계 그룹은 정중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종이를 꺼내서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에게,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길 바래.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게.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은 것 3가지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등산, 요리 배우기 등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에 연락할 친구 3명을 적어 보세요. 이름과 날짜, 언제 연락할지 적으면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60대, 70대, 80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더 빨리 늙습니다. 근육은 40대부터 내년 1%씩 감소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며 70대에는 스스로 일어서기도 힘들어집니다. 30분 운동하려면 부담스러워. 그렇다면 5분만 하십시오. 5분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30분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스쿼트 10회, 팔굽혀펴기 10회, 플랭크 30초.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5분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10분, 15분으로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중요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됩니다. 매일 10분, 이 6가지 동작만 하십시오. 첫 번째, 앉았다 일어섰다 15회. 두 번째, 한 발씩 앞으로 내딛고 무릎 굽히기 10회. 세 번째, 종아리 들기 20회. 네 번째, 벽 짚고 다리 뒤로 들기 각 10회. 다섯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회. 여섯 번째, 제자리 걷기 1분. 이 루틴을 90일만 하십시오. 계단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늘어납니다. 좋은 수면은 좋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수면 위생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한다. 약 19도 20도 사이로 유지한다.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한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다. 잠들기 전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이 체크리스트를 침실 벽에 붙여두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30일 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매는 70대, 80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는 40, 5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뇌를 쓰지 않으며 뇌는 퇴화합니다. 뇌 건강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 외국어, 그림, 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둘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고립은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셋째, 손을 많이 쓰십시오. 글씨 쓰기, 요리하기, 뜨개질. 손을 쓰는 활동은 뇌를 활성화합니다. 정미숙 씨는 55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높았고
체중도 많이 나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정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약에 의지하기 전에 내 몸을 바꿔보자.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었습니다. 식사도 바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 과자 대신 견과류. 6개월 후 체중이 12kg 줄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약보다 운동과 식이요법이 더 효과적이네요. 지금 정미숙 씨는 60세가 넘었지만 50대보다 더 건강합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며 미래의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배워? 하지만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10분만 책을 읽으십시오. 한 달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3년이면 36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36권의 책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90일 동안 한 가지를 배워보십시오. 악기, 외국어, 그림, 컴퓨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절제는 인내가 아닙니다. 절제는 자유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되며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술, 담배, 과식, 쇼핑,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가지를 절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30일 동안 술 끊기, 30일 동안 과자 안 먹기, 스마트폰 사용 하루 1시간 이내로 줄이기. 30일 후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이것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아,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매일 저녁 종이에 적으십시오. 3가지 감사한 일, 2가지 잘한 일, 1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이것을 90일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찰 것입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소. 이렇게 결심하며 3일 만에 포기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꾸준히 옵니다. 9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자, 이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으십시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코를 지나 목을 지나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천천히 입으로 내쉬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입을 통해 나갑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스캔해 보겠습니다. 발끝에 집중하십시오. 발가락, 발등, 발바닥. 그곳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따뜻함인가요? 차가움인가요? 편안함인가요? 긴장인가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십시오. 이제 종아리로 올라갑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 다리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의자나 바닥에 닿아 있는 다리의 느낌. 이제 엉덩이와 허리입니다. 앉아 있는 자세를 느껴보십시오. 허리가 바르게 서 있나요? 긴장되어 있나요? 편안한가요? 이제 배와 가슴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어깨와 팔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천천히 어깨를 내려놓으십시오. 팔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손이 무릎 위에 편안히 놓여 있습니다. 이제 목과 얼굴입니다. 목에 긴장이 있나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나요? 부드럽게 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호흡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들수, 날수, 들수, 날수.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걱정인가요? 후회인가요? 계획인가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간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제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빛, 맛있었던 식사, 누군가의 미소, 건강한 내 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이제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발끝을 조금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 보십시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 보십시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중심, 재정의 지혜, 관계의 재편, 몸의 건강, 작은 습관. 하지만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하나를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실천. 오늘 밤 잠들기 전 종이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4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후회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오늘부터 행동하십시오. 90일 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